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합선, 그러니까 플러스 선하고 마이너스 선이 중간에 어떤 회로 소자 없이 바로 연결됐을 때, 이런 걸 우리가 합선이라 그러죠. 자,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칙칙, 뭐, 느낌 오시죠? 칙칙칙, 이런 거. 보통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은 합선이라는 용어 대신 쇼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합선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또는 뭔가 테스트할 때 주변에 이제 회로를 꾸미게 되는데, 그 회로를 꾸미다가 닿지 말아야 될 선, 가장 대표적인 거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연결됐을 경우, 이렇게 합선 쇼트가 발생했을 때 아두이노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기 제품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 예, 자, 핸드폰을 물에 빠뜨리면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죠? 닿지 말아야 될 선이, 만나지 말아야 될 선이 만난 겁니다. 물은 도체니까 두 개가 선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을 물로 채우면 결국 이 선과 이 선이 도체인 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트, 합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합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불어서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뭔가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아두이노 보드에서 우리가 회로를 꾸밀 때 쇼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쇼트 관련된 내용을 PPT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4월에 만들었나요? 자, 일단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쇼트, 결국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중간에 저항이나 기타 어떤 소자 없이 바로 연결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쇼트라고 합니다. 꼭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연결된 것만을 쇼트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의도치 않게 닿지 말아야 될 선이 닿은 상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쇼트 합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두이노 보드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보드 이용해서 또 브레드보드 이용해서 회로를 꾸밀 텐데, 의도치 않게, 자, 지금 보면 이 OV에서 나온 선하고 그라운드에서 나온 선이, 자, 이게 두 개 붙어버렸네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전원이 쇼트된 상황이죠. 합선이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합선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상상을 해보면 뭐 불꽃이 튄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투입하는 돼지코에서 선 하나하나 빼가지고 각각을 탁 대면 하시지는 마십시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어린이 따라하지 마시고 엉뚱한 어른들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분은 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어, 재미는 있어야 해보시면. 근데 하지는 마십시오. 제 책임 못 집니다. 자, 그래서 5V 선에서 하나 빼오고요. 5V에서 그라운드에서 선 하나 빼서 지금 녹색 선으로 두 개를 연결해 버렸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쇼트 상황인데,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보여주는지, 싱커캐드라는 툴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또 실제 보드에서 쇼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뮬레이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네. 자, 지금 똑같은 회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한 뭘 보여주지 않네요. 여기 파워 LED 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L자 13호 핀에 연결된 이 L자 옆에 있는 이 LED 그냥 껌뻑껌뻑하네요. 자,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특별한 무슨 이슈를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보드를 꾸며서 쇼트를 내보면 어떻게 될까? 어,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쯤에서 배터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배터리 이용해서 자, 이 플러스 단자에서 선을 쭉 빼가지고 저항의 위쪽 핀에 연결했고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서 선을 빼가지고 저항의 아래핀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쭉 흘러서 플러스 단자에서 나오겠죠. 저항 관통에서 그라운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그런 회로죠. 이 저항의 전류 얼마 흐를까요? 또는 이 회로에 전류가 얼마 흐르냐 이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 어떤 분들은 뭐 최근에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 얘기를 한번 보면 오음의 법칙은 저항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항 소자에 전류가 얼마 흘러? 자, 그런 경우 전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요. 예, 전압값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제 아래 첨자 R을 붙인 건 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첨자 R을 붙인 겁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인가된 전압에 비례하네.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당연히 많이 흘러가겠죠. 압력이 세지니까. 그 다음에 저항은 뭐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커지면 전류는 줄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오음의 법칙인데, 요 식을 왼쪽에 보이는 이 식을 산수를 조금 하면 V는 IR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회로 보면 저항을 얼마짜리를 달아놨냐면 갈흑 빨간색 가륵발에서 1K 저항을 달았습니다. 1000오음이죠. 그래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오음의 법칙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압은 3V. 왜 3V인가요? 자, 배터리에 3V 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1K. 그래서 계산해보면 1000 나누기 3 해서 0.003, 3mA 전류가 흐른다. 이상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조금씩 줄여가 보겠습니다. 저항값을 105옴. 그래서 이전 여기서 말씀드렸던 1000오hm 1K보다 10분의 1 감소된 105옴을 달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저항을 관통하는 전류량은 줄겠죠. 저항이 줄었으니까 1000에서 100으로 줄었으니까 10배 줄었으니 전류량은 10배 늘어나겠죠. 그래서 30mA가 흐르겠구나. 그럴듯하죠. 예. 자, 이번에는 또 10배 저항값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량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류량이 줄었으니까 전류량은 다시 또 10배가 늘어서 300mA. 뭐 그럴듯해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 저항값을 또 10배 줄여서 1오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류는 3A. 다시 저항값을 0.1오음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번엔 30A. 그 다음에 또 저항값을 줄여서 0.01 저항을 달았다. 그러면 전류량은 300A. 그런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자, 그러면 저항이 줄어서 저항값이 0이 됐다 그러면 전류량은 무한대가 흐른다? 자, 저항이 0이란 얘기는 뭐냐? 아까 이 녹색 선이 있던 자리에 저항을 달았었거든요. 저항을 떼고요. 그냥 전선으로 바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5V에서 3V죠? 네, 3V 프로스탄에서 전류가 나오고 배터리 마이너스 단이 아무런 소자 없이 바로 연결된 거죠. 이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쇼트 상황입니다. 쇼트 상황에서 전류가 무한대가 흐른다? 또는 저항값을 점점 줄여갔더니 전류량이 계속 무한정 늘어난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요. 전류량이 무한대가 나올 거다는 거에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상점에서 1.5V 배터리 2개 사와서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30mA, 300mA 그리고 해서
30A, 300A, 심지어 무한대 암페어가 나온다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숫자 값이 얼마인지는 이제 제가 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배터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한계를 1A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밀어줄 수 있는 전류가 1A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가정하기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죠. 저항이 105ohm이 달렸다. 배터리는 3V 배터리다. 그랬을 때 전류는 30mA다. 30mA가 흐른다. 또는 배터리에서 30mA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또 저항값을 줄이면 15% 줄였죠. 그러면 전류는 300mA가 흐르지 않을까? 자, 가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최대 밀어줄 수 있는 전류, 배터리가 밀어줄 수 있는 전류가 1A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300mA는 이제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항을 여기서 또 10분의 1로 줄여보죠, 저항값을. 그러면 얼마인가요? 1ohm이에요. 자, 1ohm에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얘가 최대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량이 얼마라고 가정했냐면 1A까지 밀어줄 수 있을 거다. 1A까지 공급할 수 있을 거다. 자, 저항값이 줄면 전류를 더 공급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전압을 유지를 하는데 최대 밀어줄 수 있는 전류가 1A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1ohm이 달려 있어요. 그럼 V는 IR 이 공식에 의해서 전압은 1V? 자, 3V 배터리잖아. 3V 배터리인데 여기에 1ohm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밀어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가 1A라면 결국 1ohm에 1A가 흐르니 자 1ohm에 1A가 흐르니 전압은 1V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배터리는 주어진 회로 1ohm에 1ohm에 전류를 공급해서 3V를 만들라 그러면 3A를 밀어줘야 되죠. 자, 볼까요? 자, 1ohm에 3A가 흐른다. 자, 1ohm에 3A가 흐르는 상황이다면 전압은 3V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열심히 전류를 공급한다고 해도 최대 1A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ohm에 1A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은 1V. 그래서 3V를 유지를 못합니다. 1V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하는 역할은 플러스 여기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대비 이쪽 라인 대비 플러스 라인 이쪽 라인의 전압이 3V가 되도록 주어진 이게 표기된 그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쭉 공급하는데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 내면 공급할 수 있는 전류의 한계 내면 전압을 유지를 하는데 암만 공급해도 어, 자기 한계가 있을 거고 그 한계를 초과해서 전류를 공급해야 원하는 전압이 나오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 3V를 유지를 못하고 1V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배터리는 마이너스 단자 대비 플러스 단자의 압력 차가 뭐 3V면 3V, 5V면 5V 이렇게 되도록 전류를 공급을 해서 그 전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계는 있다. 그 한계는 밀어주는 전류량의 한계에 따라서 전압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표기된 값을 또는 밀어주는 전류가 원하는 회로에서 그 가져가는 전류만큼 공급해 줄 수 없을 때는 전압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 이쯤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는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쇼, 실제 보드에서 쇼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OV를 배터리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되고요. GND라고
표현된 부분을 배터리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공급될 텐데 얘네들은 실제 보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한번 실제 보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실제 보드에서 쇼트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을 그라운드에다가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OV 핀에다가 선을 하나 연결했어요. 그래서 자, 브레드보드 이용해서 두 개를 쇼트를 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네? 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요. 자, 보드를 잘 관찰하시는데요. 여기 요 LED를 잘 유심히 보시면, 자, 제가 쇼트를 냅니다. 변했나요? 자, 지금 쇼트 아니고요. 쇼트 내볼게요. LED가 꺼지는 게 확인이 되십니까? 자, 뭐냐면 쇼트가 나면 이 LED가 꺼집니다. 이 LED가 뭐냐? 전원이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LE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다가 브레드보드 이용해서 뭐 회로도 꾸미고 그러실 텐데 의도치 않게 쇼트가 날 경우 이 동작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LED가 이제 꺼집니다. 그래서 실습하시다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랬을 때 이 LED를 보시고요. 이 LED가 꺼졌다 그러면 쇼트니까 잽싸게 이쪽 전원을 분리하시든가 회로 쪽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분리하시든가 자, 아니면 이 케이블을 뽑아서 전원을 제거를 하셔야 회로를 좀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제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요.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보시면 아두이노 보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통신 포트 밑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장치 관리자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쇼트가 나면 장치 관리자에서 사라집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찍어서 붙여볼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장치 관리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장치 관리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창은 우리 키보드 옆에 키보드 보면 스페이스바 옆에 윈도우 키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키하고요. 펑션 키 그 옆에 보면 포즈 브레이크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동시에 누르면 장치 관리자를 이제 이런 창이 뜨고요. 그래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모니터 왼쪽 하단에 보면 윈도우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우클릭하면 윈도우 10 경우에 장치 관리자 메뉴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보면 통신 포트 밑에 아두이노 우노라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쇼트가 나면 어떻게 되냐? 쇼트 내볼게요. 그러면 뭔가 잉 하고 장치 관리자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쇼트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포트 밑에 아두이노가 다 이렇게 인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스피커 켜놓고 이거를 쇼트를 냈다가 풀어봤다가 해보면 이 띵 붙었을 때 띵 떨어질 때 띵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보드에 있는 파워 LED를 가지고도 쇼트 유무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 통해서도 쇼트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상 영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쉽지가 않네요. 자, 뭐냐? 쇼트가 나면 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쇼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 보면 파워 LED가 전원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걸 지시하는 LED 전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쇼트가 발생했다.
뭔가 실습하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요 LED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전원이 네, 문제가 있구나, 쇼트가 났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외부 회로에서 쇼트가 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외부 회로에 이 전원을 공급하는 그라운드 선이나 5볼트 선을 뽑거나 또 여기 USB 케이블 통해서 지금 전원을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USB 케이블을 분리를 하셔야 여기에 있는 회로들을 그나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비교적 내구성이 좀 강해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트가 나면 보통 그 다른 어떤 보드들은 쇼트가 나면 보드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쇼트가 나도 일정 부분 이제 쇼트를 해제를 시키고 다시 구동을 시키면 어, 정상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쇼트 내면 안 되겠다. 이게 오늘 얘기의 요점입니다. 뭐 일부러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트를 내면 안 되는데 쇼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원 분리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